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예, 인사되시네요. 지난주 방송 중에 사과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안을 12월 2일 날 통과시키는 게 그게 정돈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시키도록 헌법 54조에 규정돼 있는데 그때 이제 정도사님하고 저하고는 국회법 아니냐라고 착각을 했는데 헌법이 맞습니다. 의문의 1승. 축하드립니다. 헌법 54조에 있는 규정이다. 12월 2일 날 통과시키는 게.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AS. 자, 주말에 목포에서 사고가 많았죠. 국민의당 내용이 뭐 끊이잖아요. 그 계란 맞은 거 박주원 의원 할 얘기가 많으세요 오늘. 자, 박주원 의원 계란 세례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2부 3부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른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내용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해프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가 또 철수할 것이냐 이제 그 연말을 기준으로 기로에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또 철수하면 이제 정말 미래가 없어지는 거고 철수를 안 하면 당이 또 쪼개질 거고 해서 결국은 일부가 쪼개지면서 통합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 박지원 대표는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를 잘 하더라고요.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죠. 계란 맞고 점수 따고. 앞서서 그 우리 최반장의 장윤정 대기자께서 합의이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합의이혼의 과정이 아니고 이혼 소송의 과정입니다. 합의이혼하고 이혼 소송은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합의이혼을 하면 그래도 깔끔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게 항상 자녀 양육경 문제 그리고 이제 재산 분배 문제가 있잖아요. 귀책 사유를 막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감정이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직접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뭐 그 계란 던지고 막 욕설하고 프랭카드 찍고 뺏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TV에 나왔는데 저거는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소위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가서 거의 막장으로 가는. 그럼 누가 여기에 더 적자냐? 누가 여기 국민의당의 주인이냐? 뭐 이거 갖고 이게 이혼 과정하고 똑같은 게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권이라는 게 이 당의 법적 정당성,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거고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실은 비례대표를 놓고 봤을 때 당에서 보면은 가장 큰 재산이 사실은 현금 자산보다도 의석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전 이혼 소송이에요. 결국은 이제 양육권과 재산을 둘러싸 가지고 누가 다수를 차지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서로 네가 나가라 그러고 서로 나갈 생각은 다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서로 책임을 상대방이 지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비례대표는 친안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이혼 소송에 비교한 이유도 뭐냐면은요. 그 박주원 씨 사건 같은 경우, 최고위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 소송하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너 불륜했지. 옛날에 이 배우자의 옛날 불륜을 끄집어내서 이혼의 사유가 너가 있는 거 아니냐.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저런 안철수 대표 당신이 저런 사람 데리고 정치를 했어? 그거를 이제 쫙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죠. 정돈 의원님, 박주원 최고위원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알죠. 원래 한나라당 사람인데 들어올 때부터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 검찰 들어올 때부터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이제 뭔가 자기가 저기 유리한 자료가 있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 하는 그런 거래로 그 당시 허태열 사무총장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방 선거 공천을 받았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단체장 안산시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됐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오. 그러니까 참 한나라당의 시절에도 원래 당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예. 그리고 2000 그러니까 뭐 9년이나 10년 요때쯤 들어와서 안산시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사가 아니고 예. 수사관이거든요. 수사관, 예. 수사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위 범죄 정보 관련 처리를 가장 오래 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다 있네.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좋은 의미의 정치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나겠어요. 예. 이제 장사를 한 거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료를 이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공천을 따냈고 그래서 시장이 됐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또 가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때니까요. 요즘 최고위원은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최고위원들 다 기분 나쁘겠지만. 네. 국민의당이니까. 근데 하여간 그 안철수 대표도 사람 가리는 거는 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좀 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는? 아니 DJ 비자금 100억 이거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근데 지금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웃기는 얘기. 우린 다 안 되니까요. 그 당시에 다 한나라당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에 들어왔고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다. 이 사실이 지금 시점에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성영 그 전 의원께서 확신을 해가지고 예. 그 국회에서가 아니라요. 아까 이제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다는데 국회에서가 아니라 예. 그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주성용 의원이요? 예? 그리고 그만큼 오. 확신을 가져가지고 오. 면책권을 이용해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 라디오 그래서- 인터뷰 와중에 그래서 이제 2010년인가에 그것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제보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음모론을 얘기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에 치명적인 자료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뻥을 쳐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사실 그 한나라당에 들어올 때 예 이제 주성영 의원이 다 그걸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주성용 의원도 검찰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뻥을 쳤으면 그걸 믿었겠어요. 뭐 아니, 실제로 그 자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당에 보고까지 했다니까요. 주성영 의원이. 아 완전 확신하고. 오. 근데 박지원 의원은 그랬어요. 주성용 의원이 뭐 그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주성용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다 있다 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자기가 그러면 통화한 내용을 밝히면 되죠. 그 두 분이 보기에는 주성용 의원이 그때 당시 확신한 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두 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우리들은 거죠. 다 한나라당이 이 사람한테 당했다는 거는 다 한나라당이 당했다. 다 그거 알고 있는 없는 거죠. 자료를 갖고 있는 네,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주성영 의원이 종종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좀 많이 있긴 해도 예. 이럴 정도로 황당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줬으니까 얘기했겠죠.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겠어요. 이 박지원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에게 당이 당한 케이스다. 그럼 안철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해라 예. 라고 하는 얘기가 높은데 이것도 또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진상조사 예. 얘기하다가 일단 바로 이제 징계하고? 징계하는 걸로 가겠죠. 그렇게 한심을 쉬세요? 아니 이 국민의당은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 아니 거기만 그럽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저게 합의이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전 투구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당을 해체하면 비례대표들이 살아나거든요. 당을 해체 선언을 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해라.
이쪽 호남파 선택하시는 분들, 이쪽 안철수파 선택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깨끗하지 않을까. 좀 재산은 좀 그러네요. 경제적인 손실은 좀 있겠죠. 당에서 비례대표들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니네가 나가라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해산 비례대표 살아있나요? 그럼요. 당을 해산 선언하면. 근데 해산 선언하려고 해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 위임받을 수 없는 권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통합 당원 투표 문제를 검토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추측하는 겁니다. 통합 당원 투표. 그러니까 이게 통합 전당대회 여부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선이 깔려 있는 내용이 아닌가. 맞아요.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도 과거에 통합하면서 바로 그날 또 합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해체하면서 바로 원래 통합하고. 통합 전문가는 사실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에서 좀 수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산 패싱 뭐 시간이 좀 지난 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일 14일이요. 네. 아까 그 잠깐 얘기하다가 진짜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제가 장윤성 기자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홍문정, 한성교. 근데 사실 다들 맞닥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냐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해요. 별로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정도원 의원님 말씀을 조금 품격 있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품격 이제 있게 해석 좋습니다. 그 원내대표라는 지위가 특히 이제 보수정당 내에서는 일단 하나는 첫 번째로는 대중적인 호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부를 잘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상대당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네 번째로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신 분들로 봐서는 이게 다가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호감도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아니고 내부 통합 조정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협상 능력 이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이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품격 있는 얘기고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져서 참 촛불민심으로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먼저 친박 또 친박이 원내대표하고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당은 참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정말 미래가 없는 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김성태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친후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자유한국당 욕하고 나갔다가 이제 또 분리하니까 그냥 바로 또 돌아왔잖아요. 그 철새 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철새 노릇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원내대표 한다는 게 누가 그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그 유력한 거로 보던데 김성태 의원이.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전의 대립 구도는 친박과 비박의 대립 구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홍준표 대표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이제 지금 그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원내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것을 이제 12월 초에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딱 열어놨을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놨을 때 친박들이 야 우리 진짜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그런 이제 경계감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좀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을 늦췄다. 결국은 그렇다고 본다면 친홍이라고 할 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의원들의 제일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 대표를 좀 견제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올 수가 있고 또 원내대표라는 것이 또 그런 역할로 일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김성태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안 되면
홍문종과 한성교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홍문종 아니요 1차 투표에서 안 그렇죠. 되면 한 명이 떨어지니까. 한 명이 떨어지죠. 표가 이제 몰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개인의 경쟁력 또는 호감도와 관계없이 그런 견제 심리로 투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주류라고 하는 김성태 의원을 투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고 예측 불가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 이 장윤정 기자가 거의 지금 저하고 비슷한 분석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1차에서 예를 들어서 홍문종, 김성태 의원이 포함되고 홍문종 의원이나 한선교 의원 둘 중에 한 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 표가 남아있는 한 분에게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의원은 김성태 의원이 1차에서 과반 투표 못하면 안 될 수 있다. 근데 1차에서 과반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세 분들이 좀 비등비등하지 않아요? 내일이니까 뭐 내일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도 궁금한데 이런 관점 어떻게 보세요? 결국 친홍 비용 아니냐? 근데 그 지금 정태근 의원은 친홍 비용이 뭐가 있냐 그게? 그렇죠. 결국 자기 이제 그 생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이제 이해관계를 따지겠죠. 자기 생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예를 들어 원내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서 이어질 당무감사 그리고 지역위원장 여부. 근데 의원들은 당연적으로 지역위원장이 되지 않나요? 아니 그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이후 과정들이 존재해요. 본인들은 당협위원장을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선임을 할 거고 거기서 지방별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 것이 이번 투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산 전쟁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완전히 비판하면서 갈라섰잖아요. 그렇죠. 다시 정책연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김동철 대표가 예상외의 발언을 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 우리 하나하나 정책 연대를 하다 보면 통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안철수 대표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반안이다 이렇게 보였던 분인데. 네, 의외였어요 아주.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또 무슨 원내 전략상 일단 지금 아직 또 이제 임시국회가 있으니까 필요해서 그랬는지 또 원내대표로서는 당을 또 추스릴 필요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했을 수도 있고. 돌발 질문. 예. 바른정당에서는 더 안 빠져나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몇 사람은 지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남은 게 11명이죠 이제. 11명이 안 되죠 지금. 11명이죠. 11명인가요? 11명이죠. 주호영원까지 다 빠져나가서. 근데 제가 지난 그 정확하게 11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두 분은. 뭐 알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말은 뭐 그냥 뭐 의연한 척하지만 실은 지금 빨리 정리가 돼서 이제 교섭단체로 소속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저기 사무처 직원들 돈도 못 주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바쁘니까. 비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니까. 그 좀 여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언론에서는 국민의당이 이번에 많이 챙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 과정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광주를 내려갔는데 호남 분들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호남선 KTX 지금 이제 무한공항 경유하는 것 때문에 1조 1천억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호남을 위해서 맞는 거냐.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순천분을 만났는데 순천만 국가정원 만드는데 한 1,050억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한 해 수익이요 125억 원 납니다. 입장 수입만. 그래서 지금 순천이 지금 한 해에 순천을 관광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600만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순천시가 세외 수입이 636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조 1천억 들어갈 것 같으면 최근에 그 호남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그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이제 제 처가가 있는 곡성에 이제 그 섬진강 기차마을 사업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국가조언 같은 거 10개 만들 수 있죠. 이 얘기를 순천 사람이 나한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봐서는 그냥 뭐 무슨 그 KTX 만들고 공항 만들고 요즘에 이번에 뭐 새만금에도 무슨 뭐 공항 만드는 용역을 만든다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권끼리 지네끼리 그렇게 정치적 타협을 하다가 엉뚱한 예산 낭비가 빚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호남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1조 2천억 이런 부분을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썼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송정의 공항과 송정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철로 연결하니까 전부 다 역세권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한평에서 지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17km뿐이 안 돼요. 거기다가 거점 만들어가지고 하면 동네도 살아나죠. 역세권 경제가 사는데. 제가 너무 딴소리를 했나 이 시간에. 아니 막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국민의당이나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예산 갖다 준 거에 대해서 칭찬들 안 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자기들이 그냥 생색내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얘기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거기도 또 그 난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어려운 난제는 결국은 남북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뭐 법인세든 뭐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타협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예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 통합파들이 그럼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훨씬 것이다. 가속화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정돈 정태원 의원님 인사하시고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네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내일 뵙겠습니다.